깊고 차가운 바닷속 수천 미터 아래로 가느다란 줄 하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고작 정원에서 물을 뿌리는 호스만한 수준이지만 이 줄 하나에 전 세계 인터넷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와 영상통화 그리고 은행 거래 정보가 이 가느다란 줄을 타고 대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통신량의 95에서 99%가 하늘의 위성이 아니라 바닷속 케이블을 통해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위성 통신이 대세일 것이라는 막연한 상식과는 정반대의 현실입니다. 만약 이 줄이 한꺼번에 끊어진다면 주식시장은 멈추고 국제 송금은 중단되며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그저 비싼 벽돌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닷속 줄을 두고 전 세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투자 전쟁이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 패권 전쟁이 있으며 바닷속 줄을 고의로 끊어버리는 그림자 전쟁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바닷속 전쟁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이 왜 이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바닷속 줄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해저 케이블은 각국의 통신회사들이 돈을 모아 함께 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글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이 4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해저 케이블 시장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간 것입니다. 메타 한 곳만 보더라도 약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해 미국에서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를 잇는 4만 킬로미터 길이의 독자 케이블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의 이름은 W 프로젝트인데 지구를 한 바퀴 감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구글 역시 만만치 않아서 총 18건의 해저 케이블 사업에 참여하며 전 세계 바닷속에 자기만의 전용 고속도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만 해저 케이블 관련으로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려 2,390억 달러에 달합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토록 막대한 돈을 바닷속에 묻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바로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거대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가 전 세계 서버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야 합니다. 남의 통신망을 빌렸으면 속도도 느리고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아예 자기만의 전용 바닷속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셈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시대의 진짜 전쟁터는 하늘이 아니라 바닷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 줄을 둘러싸고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해저 케이블을 실제로 만들어서 바닷속에 깔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곳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컴, 일본의 NEC, 그리고 유럽의 ASN 이 세 곳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중국의 화웨이가 디지털 비단길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뛰어들었습니다. 화웨이는 경쟁사 대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따내며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해저 케이블에 몰래 뒷문을 심어 정보를 빼돌리거나 유사시에 통신을 교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케이블을 원천 차단하는 클린 케이블 정책을 가동했고 화웨이 해양 부문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려버렸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국은 일본, 호주, 유럽 등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신규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중국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는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바닷속 케이블 한 줄을 놓고 세계 두 강대국이 진영을 나누어 대립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닷속 케이블을 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 시기와 전쟁 시기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공격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꺼버린 낡은 화물선이 케이블이 깔린 해역 위를 지나가면서 거대한 댐을 바닥에 끌고 가는 것입니다. 2023년 이후로 발트해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구간 그리고 대만 해역과 홍해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의한 케이블 절단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홍해에서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는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데이터의 70%가 지연되면서 주요 구름 연산 서비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물리적 파괴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공격도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통신사가 인터넷 경로 안내 규약을 조작하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데이터를 자국 서버로 몰래 우회시킨 사례가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다른 나라를 거쳐갔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막혀 있어서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통신이 오직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디지털 섬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구조입니다. 현재 한국과 외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은 11개인데 이 중 약 72%가 부산 등 남해안의 특정 지점에 몰려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회선이 지진 위험이 높은 일본이나 지정학적 충돌 가능성이 큰 대만 및 중국과 경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일본 근해에서 대규모 지진이 터진다면 한국의 국가통신망이 한순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로 존재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나라들은 이미 해저 케이블을 국가안보시설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민간 사업자의 신청에 의존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러 부처의 관리가 분산되어 통합 지휘 체계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분쟁 지역을 우회하는 독자적인 케이블 경로를 확보하고 상륙 지점을 전국으로 분산하여 한 곳이 끊어져도 다른 곳으로 우회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로 해저 케이블이 끊어졌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위성통신망을 비상예비 수단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해저 케이블을 단순 통신 설비가 아니라 국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흩어진 관리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케이블 제조와 해저 포설, 그리고 핵심 부품 생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일괄 수행 역량을 키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바닷속 가느다란 줄 하나가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생명줄이자 강대국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이 줄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이 줄을 지배하는 자가 디지털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결국 여러분의 인터넷 속도와 개인정보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